15년간 치매 할머니를 돌보고 새벽마다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고작 인삼차 한 박스였습니다. 이거면 괜찮을까요? 15년 동안 고생한 거에 비해서. 알리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다른 건 없어. 그 순간 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5년 동안 진짜 가족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며칠 후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15년간의 오해가 감격으로, 모든 서운함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무한한 행복이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5년 만에 러시아 친정으로 향하는 새벽 알리나가 낡은 캐리어 위에 시어머니가 건네준 인삼차 한 박스를 올려놓고 기차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알리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알리나가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인삼차 박스만큼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알리나가 박스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객실로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은 알리나가 손끝으로 박스의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것뿐이었을까? 시어머니 정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15년을 지켜보던 정희가 고작 이 한 박스를 건네며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침묵이 알리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서운함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잘 가거라. 정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기차가 첫 터널을 지나자 알리나가 유방암 판정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치료가 중단된 채 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치료비도 없는데 어떡하지? 남편 강민이 모든 재산을 들고 사라진 후 찾아온 혼란 속에서 알리나는 결국 한국에서 버티던 삶을 정리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자 알리나가 15년 전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항해사였던 강민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리나, 나와 결혼해줘. 항구에서 기타를 치며 돈을 벌던 알리나에게 강민이 처음 고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민의 눈빛은 진실했고 따뜻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과? 당연해. 당신이 내 운명의 사람이야. 강민이 알리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알리나가 당시 집안 형편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하면서도 그 결정이 가져온 고난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딸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할 때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병든 몸까지 안고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계속 달려가자 알리나가 강민과의 결혼 초기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고 미래를 약속했지만 한국에 정착한 뒤 깊은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또 술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시끄러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강민이 알리나에게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가정은 빠르게 무너져갔고 알리나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사람이 내 아이를 가져서 이제부턴 그 사람과 같이 살 거야. 3개월 전 강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강민 씨, 왜 이렇게 된 거야? 알리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와 함께 좁은 반찬 가게에서 새벽마다 김치를 버무리며 버텼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알리나는 늘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희가 가끔 건네던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정희는 항상 말수가 적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그렇게 쌓여온 15년의 세월이 기차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알리나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새로운 길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고향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병든 몸과 인삼차 한 박스만 들고 가야 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알리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삼차 박스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걸 주셨을까? 15년 동안 함께 일한 것에 비해 너무 소박한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의 나름의 마음이 담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 알리나가 박스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기차가 국경을 지나자 러시아 땅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고향 땅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는구나. 알리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고향의 차가운 겨울이 알리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알리나가 고향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5년 동안 변한 것 없는 낡은 집들과 눈 덮인 길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알리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알리나가 인삼차 박스를 꼭 안고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한국 갔던 알리나 맞지? 15년 만에 돌아온다더니.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했습니다. 알리나를 보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어서 와 알리나야.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그게 다야? 아주머니가 알리나 손에 든 인삼차 박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급하게 와서요. 15년 만에 와서 이것뿐이야?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알리나를 향한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뭘 했길래 저것밖에 못 가져왔어? 성공했다고 편지 보내더니 별거 아니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알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이반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반아 많이 컸구나. 알리나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의 시선도 인삼차 박스로 향했습니다. 누나, 짐은 이게 다야? 응. 무거운 건 미리 보냈어. 알리나가 거짓말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이반이 알리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저게 다야?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더니 15년 치고는 너무 없는 거 아니야야?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알리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나가 딸을 보고 울었습니다. 알리나야, 내 딸.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알리나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미하일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와서 가져온 게 그거야? 미하일이 인삼차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딴 것밖에 못 가져와? 그래도 선물인데요. 이반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알리나 돌아왔다며? 뭐 가져왔나 보자. 인삼차? 이게 뭐야? 다른 선물은 더 없어. 사람들이 박스를 보며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건 사 마실 수 있어. 별거 아니네. 알리나가 위축되었습니다. 15년간의 고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어봐, 알리나. 마을 아주머니가 재촉했습니다. 15년 치고는 너무 소박한데?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서? 사람들의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알리나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야? 미하일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알리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안나가 딸을 감쌌습니다. 괜찮다. 건강하게 돌아온 게 어디야. 그래도 15년인데 너무하잖아. 미하일이 투덜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이네. 한국 가서 별로 성공 못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참 안 됐어. 알리나가 박스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것뿐이었나요? 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박스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열어볼까? 이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지. 마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알리나가 망설였습니다. 상자를 열면 더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열어볼게요. 왜? 뭐가 부끄러워? 아니에요. 피곤해서요. 알리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알리나야, 우리도 궁금해. 15년 만에 온 건데 뭐가 들었나 봐야지. 한국 음식이라도 들었나?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알리나가 어쩔 수 없이 박스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열어야 할까요? 당연하지. 빨리 열어봐. 미하일이 소리쳤습니다. 알리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알리나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박스를 열려는 찰나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모 나타샤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알리나, 정말 돌아왔구나. 나타샤가 알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모, 15년 만이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나타샤가 알리나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이모. 그런데 저건 뭐야? 나타샤가 알리나 손에 인삼차 박스를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한국산 유명한 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어? 마을 사람들이 나타샤를 둘러쌌습니다. 알리나가 15년 만에 와서 가져온 게 저것뿐이래. 실망스럽다고 다들 그러고 있어. 나타샤가 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저것뿐이야?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타샤가 알리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열어봐. 뭐가 들었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당연하지. 우리도 궁금해. 미하일이 소리쳤습니다. 알리나가 긴장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인삼차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삼차네. 그런데 이게 뭐가 특별해? 사람들이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리나가 인삼차 한 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가 보였습니다. 나타샤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알리나가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누나,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이반이 다가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봉투에도 돈이 빼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미하일이 술이 깬 듯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의 손글씨였습니다. 알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나에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한 너에게 감사를 전한다. 알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돈은 내가 가게에서 번 수익을 모은 것이다. 가게 수익이라고? 나타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것도 사실은 내 몫이 더 많았다. 알리나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무뚝뚝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리나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치료받고 가족도 도와라. 치료? 이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딸 같았다. 말로 표현 못해서 미안했다. 알리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롱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하일이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리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했어. 안나가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타샤가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마음이셨구나. 표현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알리나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네. 이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지진이야? 나타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집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 미하일이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인삼차 박스. 안나가 박스를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빨리. 알리나가 편지와 돈을 움켜쥔 채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반이 외쳤습니다. 집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리나가 편지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예상하셨나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막 시험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멈춘 뒤 폐허가 된 마을에서 알리나가 인삼차 박스와 편지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공포의 잔재가 알리나의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들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진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알리나야, 괜찮아? 나타샤가 다가와 알리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히 돈은 무사하구나. 나타샤가 알리나가 꼭 쥔 봉투들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이만하면 충분해. 나타샤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미하일이 잿더미를 헤치며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쓸만한 건 거의 없네. 아버지, 다치셨어요? 알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어때? 몸이 안 좋다며? 견딜만해요. 안나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미룰 일이 아니야. 어머니 말이 맞아. 치료가 먼저야. 나타샤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들이 삽과 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알리나 누나, 집 지어드릴게요. 정말요? 어제 우리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어제 알리나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안고 도우러 온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품삯은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섰어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알리나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네요.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의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 봅시다. 알리나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입안이 달려왔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 덕분이야. 알리나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생각해 주셨구나. 나타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공사를 도우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알리나, 병원에서 뭐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됐네. 우리가 집 빨리 지어줄게. 정말 고마워요. 어제 우리가 미안했어. 용서해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의 기둥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알리나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안나가 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약도 잘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천사였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알리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후 새 집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따뜻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이반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알리나가 아쉬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나타샤가 위로했습니다. 알리나가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하일이 술잔 대신 차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술 끊으신 거예요? 너를 보면서 정신을 차렸어. 고마워, 딸아. 아버지, 시어머니께도 감사해야겠어.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알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갑자기 왜? 이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직접? 그래야지. 당연히 가야 해. 나타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 구경 갈 수 있겠네. 안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모시고 올게요. 그날 밤 알리나가 새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꼭 돌아가서 감사 인사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리나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알리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알리나가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한국 땅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알리나 씨, 큰일 났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알리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암이래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성모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알리나가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성모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병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알리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알리나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정희 씨 병실이 어디예요? 4층 403호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알리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403호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알리나가 달려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나야, 왔구나. 정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너 떠나고 한 달 뒤부터야. 정희가 기침했습니다. 휴지에 피가 묻었습니다. 치료는 받고 계세요? 이제 늦었어. 너무 늦게 발견했대. 그런 말씀 마세요. 알리나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나았잖아요. 어머니도 나으실 수 있어요. 너는 젊어서 가능했지. 난 나이가 너무 많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알리나가 의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한 달 정도. 알리나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병실로 돌아온 알리나가 정희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신 거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있었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 정희가 알리나의 손등을 쓸어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땠어? 어머니 덕분에 모든 게 잘 됐어요. 알리나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졌어요. 다행이구나. 새 집도 지었어요. 어머니 돈으로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료도 잘 돼서 완전히 나았어요. 그럼 됐어. 어머니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겨우 그 정도 글솜씨로. 정희가 부끄러워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충분히 전해졌어요. 알리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살아줘서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며칠 후 정희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알리나가 하루 종일 병실에서 지켰습니다. 목마르시면 말씀하세요. 알리나가 정희의 입술에 물을 적셔줬습니다. 알리나야. 네, 어머니.
가게를 내가 이어받아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희가 알리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꼭 잘 지킬게요. 고맙다. 그날 밤 정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리나의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알리나가 정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편안히 가셨습니다. 알리나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알리나를 끝까지 생각하셨어. 이제 알리나가 가게를 맡는 거지? 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이니까요. 일주일 후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알리나가 납골당에 정희를 모셨습니다. 인삼차 한 박스를 올려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알리나가 반찬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들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시어머니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낡은 도마와 칼들이 보였습니다. 정희가 평생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알리나가 도마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알리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아주머니가 알리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봤지? 네, 옆에서 계속 배웠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바뀐 거 맞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어받았어요. 시어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었는데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김치의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맛이 좀 다른데? 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더 연습할게요. 시어머니 맛이랑 많이 달라. 손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알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며칠 후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맛이 변했다더라. 새 사장이 요리를 못한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나가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정희의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모를 보며 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간이 맞았습니다. 한 달 후 조리법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알리나만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요리법을 조금 섞어볼까? 김치에 러시아식 향신료를 넣어봤습니다. 의외로 맛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손님이 김치를 맛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맛이 특이하네. 한국 김치에 러시아 방식을 조금 넣었어요. 손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신기하네. 맛있어요. 정말요? 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손님이 다음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러시아 며느리가 만든 특별한 반찬이 있어. 어떤 거예요? 먹어보세요. 정말 독특해요. 친구들이 김치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국 러시아 퓨전 반찬 가게 발견.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게시물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가게예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러시아 반찬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시장 상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알리나 대단하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아졌어?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나 봐. 한 달 매출이 이전에 2배가 됐습니다. 알리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통장 잔고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희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더 많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식 피클과 한국 장아찌를 섞은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맛있네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레시피 어디서 배웠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걸 제 방식으로 바꿨어요. 정말 독창적이에요.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퓨전 반찬 가게 취재하고 싶은데요. PD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촬영날 알리나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시장 아주머니들이 격려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해. 잘 될 거야. 시어머니 이야기도 꼭 해야 해.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멀리서 와주셨네요. 알리나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정희가 남긴 가게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출 중 일부를 러시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누나, 정말 많이 보냈네. 이반이 전화로 고마워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6개월 후 정희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알리나가 인삼차 한 박스를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가 성공해서 바쁜 일정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반드시 시간을 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납골당 앞에서 알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삼차를 하나씩 꺼내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작은 꽃다발도 함께 놓았습니다. 러시아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요. 바람이 불어와 알리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알리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도왔습니다. 시장에서 힘든 상인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다렸어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외출했어요. 알리나가 급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에는 요리 체험을 원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젊은 주부가 부탁했습니다. 러시아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알리나가 손님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러시아식 향신료 사용법도 함께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와, 정말 신기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의 만남이네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바빴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퓨전 반찬 가게군요. 미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시어머니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첫 달에 10배가 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서 요리 설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나, 오늘 시어머니 기일이지? 이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다녀왔어. 우리도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했어. 고마워. 어머니도 안 다치셨지? 응, 완전히 나았어. 아버지도 술 끊으셨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에 알리나가 기뻤습니다. 가게는 어때? 정말 잘 돼. 방송도 또 나올 예정이야. 대단하다, 누나. 전화를 끊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인삼차 한 개를 사서 마셨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마시는 것 같아.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희가 처음 인삼차를 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 작은 상자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러시아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어머니, 화면에 가족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어? 안나가 물었습니다. 네, 인삼차도 올려드리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구나.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알리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정희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희의 대답 같았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내일도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인삼차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리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알리나의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군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알리나가 정성껏 반찬을 포장해줬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정희의 사진과 함께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공간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단골 손님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알리나가 정희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가게가 커져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니, 오늘 뭘 배울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식 양념장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와, 기대돼요. 시어머니 레시피에 제 방법을 더한 거예요. 알리나가 정성껏 가르쳐줬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희의 사진에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사진 속 정희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시장을 나서며 아주머니들과 인사했습니다. 알리나, 오늘도 수고했어. 네, 내일 봐요. 시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인삼차 한 박스를 샀습니다. 내일이 시어머니 기일이구나. 계산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인삼차 박스를 들고 가는 길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또 왔어요. 정희의 봉화남 앞에 앉았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인삼차를 하나씩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직원도 뽑았어요. 착한 아가씨예요. 러시아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이반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돈으로요. 꽃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있어요. 어제 가난한 할머니에게 반찬을 무료로 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처럼 말수가 적으세요. 알리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표현 안 하는 게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1시간 정도 앉아서 정희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정말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가게로 돌아가니 직원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 보고 왔어. 아, 오늘이 기일이었구나. 네, 매년 이날은 꼭 가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또 왔어요. 직원이 전화 메모를 건넸습니다. 외국 방송국에서요? 네, 일본에서요. 정말 멀리까지 소문이 났네. 알리나가 놀라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러시아 가족들과 영상 통화했습니다. 누나, 오늘 기일이지? 응, 다녀왔어. 우리도 기도했어.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길. 고마워. 가게 정말 대박 났다며? 어머니 덕분이야. 저녁에 가게를 닫고 혼자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의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서운했는데 그때는 인삼차 박스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큰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알리나가 정의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인삼차 하나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알리나가 가게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는 결국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시어머니 정희가 마지막에 건넨 인삼차 한 박스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때로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가장 작은 것에 담겨 전해지기도 합니다. 큰 말이나 화려한 선물보다도 조용한 배려와 묵묵한 희생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리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리나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